서남대가 인수자 선정을 위한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4기관이 제출했습니다. 이번 인수전마저 무산되면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전주시와 부안군을 일시군 1생태 관광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너무 서둘러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섬진강댐 순환 도로가 나지 않아 면사무소에 한 번 가려면 수십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에 발목이 잡혀 주민들만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작업 차량을 덮쳐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 화물차가 넘어져 수십 톤짜리 강철 코일이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하루 사이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였는데 두 사고 모두 졸음운전이 문제였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 옆 논두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버스에 받친 작업 차량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승객 9명을 태운 고속버스가 1차선에 있던 작업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버스 안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유리가 동시에 깨지면서 사람들이 동시에 하고 착착 그렇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와 승객 등 3명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 있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꺼운 강철 코일이 도로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반쯤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가 터널 입구를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트레일러에 말려 실려있던 철판이 떨어져 펴지면서 2시간가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강철 코일의 무게는 26톤. 뒤따르던 차량이 있었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역시 졸음운전이었습니다. 그 졸음으로 우측에 이 천일 입구에서 우측으로 실려가지고. 졸음운전은 요즘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에 집중됩니다.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가정하면 1초만 졸아도 차량은 28m를 진행합니다. 치사율도 14%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3배나 높습니다. 졸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을 취하고 자주 창문을 열어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서남대가 오늘까지 새로운 인수자 선정을 위한 의향서를 접수했는데요. 4곳의 기관이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인수전마저 무산되면 서남대는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번째 서남대 인수전에 뛰어든 기관은 모두 4곳입니다. 대학은 의대가 필요한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삼육대는 교육부의 암묵적 지원 속에 의대 인수만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립대는 공립대와 사립대 통합이라는 명분 속에 적극적인 인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의료원과 10여 개 시립병원을 운영하는 만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인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 온종합병원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200억 원을 서남대 인수자금으로 예치한 상태입니다. 서남대 구재단 측도 교육부 컨설팅안을 토대로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남대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는 오는 20일 결정됩니다. 오늘까지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 그 교직원들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4월 20일 이사에서 최종 정상화 계획서 기관을 선정해서 교육부에다 통보할 예정입니다. 설립자의 교비 횡령으로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서남대는 지금까지 2차례의 인수전이 모두 무산됐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명지병원과 예수병원 컨소시엄은 재정 여력이 없어 인수자에서 탈락했습니다. 의대 불인증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세 번째 인수전마저 무산될 경우 사실상 폐교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열흘간이 서남대 존폐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14개 시군에 한 곳씩 생태관광지를 만들겠다는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은 민선 6기 전라북도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 3년이 됐는데 전라북도가 사업 추진이 부진한 전주시와 부안군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너무 서둘러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생태관광지를 삼천에서 전주천으로 바꿨다 다시 건지산으로 변경했습니다. 주민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전주시는 토지주와 어떠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은 행정 절차적 명백한 하자입니다. 부안군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전라북도의 지적에 따라 생태관광지를 부안읍 수생정원에서 줄포 생태공원으로 바꿨습니다. 전라북도가 전주시와 부안군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시군에서도 진안과 정읍, 무주, 순창, 익산, 김제 등 6개 시군을 조정, 보완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업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시군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저희보다도 다른 시군이 추진이 안 되는데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 이 때문에 전라북도가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았고 시군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군의 어떤 의지, 또 생태관광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것들이 사업 추진 상황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사업 명칭을 생태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바꾸고 예정대로 2024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지만 일부 시군에서의 예산 낭비는 불가피해졌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면사무소에 가려면 수십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마을 주민들이 있습니다. 댐 건설로 마을이 두 동강 나고 길마저 끊긴 섬진강댐 주변 마을 이야기인데요. 댐 순환도로 개설이 필요하지만 막대한 예산에 발목이 잡혀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옥정호를 끼고 있는 임실의 한 농촌 마을. 2차선 도로가 뚝 끊기더니 비좁은 마을길로 접어듭니다. 시멘트 포장도 안 된 흙길도 있습니다. 1965년 섬진강댐이 생기면서 강진면과 운안면 일대는 물길에 막혀 마을이 두 동강 나고 농경지가 끊긴 곳이 많습니다. 댐 순환도로가 없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면사무소 업무를 보기 위해서 30km 정도를 돌아서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또 바로 길 건너에 있는 농지를 300m 거리에 있는 농지를 30분 이상 돌아서 가야. 임실군은 옥정호 주변 15.8km 구간에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9 5.8km 구간은 순차적으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10km 구간이 문제입니다. 480억 원에 이르는 도로 개설 비용 때문입니다. 임실군은 3년 전부터 도로 설계 용역비 18억 원을 국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지방도 개설에 국가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1965년 댐 건설로 인해 수십 년간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의 한과 피해를 보상하고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옥정호 제2순환도로 209 10km는 반드시 개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몰민들은 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벌이고 수십 년 세월 낙후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라도 국가 예산 지원이 가능한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 발전의 밑그림을 생각하는 대선 기획. 오늘은 전북 차별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통계청은 지난 2009년에 광주의 호남통계청에 흡수됐습니다. 통계청은 통합으로 조직의 효율성이 강화됐다고 밝혔지만 전북통계청의 인사권과 예산권 그리고 기획 분야가 모두 광주로 넘어가
지역 불균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과 특별행정기관은 49곳입니다. 이 가운데 전북에 배치된 기관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대한석탄공사 등 4개뿐입니다. 전북은 인사와 예산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출신지 비율을 보면 전북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9%였다가 이명박 정부 4%, 박근혜 정부에서는 3%로 낮아졌습니다. 2016년도 국가예산 증가율은 전남이 5%, 광주는 4%였지만 전북은 0.7%에 그쳤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전북목 찾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남과 광주 전북을 함께 묶어서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호남을 별도의 권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전남, 전북의 격차까지 지역마다 그런 격차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 푸는 게 저는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이고 시대 정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 도민들도 전북 몫을 찾는 데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또 우리 비중이 호남에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가를 정치권을 통해서도 이거를 설파를 하고 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정말로 우리 몫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남은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을 따로 구분해 예산과 인사에서 제 몫을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은 호남이라는 틀에 묶인 뒤 광주, 전남과 달리 비주류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를 전북목 찾기의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올해 대선에서 몇 개의 공약을 반영시킬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이번 주말 안에 지역별 공약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전북 공약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각 당의 정책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지역별 공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대선 후보자 캠프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대선 공약으로 발굴한 8개 분야 48개 과제를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정당별 정책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당 경선에 익산의 원광대학교 학생들을 동원했다고 의혹을 받는 당직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수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국 청년위원회 위원장직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당원이 대학생들을 광주로 데려간 것 같다며 중앙당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당직자는 대학생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당직자를 상대로 강제 동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사드 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전북의 의원들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 기존의 당론을 바꾸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 기존 당론을 따르는 것이 맞다며 지나치게 우클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사드 배치를 놓고 다시 의원총회를 열면 찬반 입장이 분명하게 갈리고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공모를 거쳐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가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수출용 농산물 생산을 위해 조성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입니다. 전라북도와 농어촌공사는 올해 공사 완료에 맞춰 농업특화단지에 대한 사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농업특화단지는 지난 2010년 농어업회사 3곳이 투자를 약속했다 2곳이 포기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농업법인뿐만 아니라 자금력 있는 일반 기업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 농업법인에게는 토지 공급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7월 3일에서 7월 6일까지 공모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내의 모든 농업법인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우리 도내에서 많은 농민들이 이번 공모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간 사업자는 오는 8월에 선정합니다.
농어촌 공사는 사업자 유치의 걸림돌로 지적된 전기와 통신, 상수도 등 기반 시설을 차질 없이 갖출 예정입니다. 전력, 그다음에 상하수도와 같은 공급 처리 시설은 현재 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있는 상태고요. 수요자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생명용지 509는 첨단 농업시험단지가 이미 자리를 잡았고 농산업 클러스터도 개발되는 등 점차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위해 사료 재배 면적도 계속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7개 공구 가운데 가장 먼저 조성이 끝나는 5공구가 농생명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이 고군산군도 도로공사 과정에서 중국산 경계석을 사용했다는 전주방송 보도와 관련해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국산 경계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비 구간 12km에 대해 국산 경계석으로 대체해 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도로 경계석의 경우 중소기업 보호 품목으로 지정돼 국산을 우선 구매해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중국산을 구매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익산의 태양광 업체인 넥솔론이 잇따른 영업 손실과 적자 끝에 오는 17일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됩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넥솔론은 태양광의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인 웨이퍼 분야에서 국내 1위, 세계 12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급 과잉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며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상태입니다. 넥솔론은 오는 14일까지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17일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익산 왕궁축산단지의 악취와 수질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환경 개선 사업이 이달 말에 완료됩니다. 왕궁축산단지의 현업축사 매입은 지난해 말 마무리됐고 폐업축사 매입은 이달 말에 끝납니다. 익산천에 쌓인 가축 분뇨를 걷어내고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또한 이달 말에 완료됩니다. 그러나 아직 왕궁축산단지에는 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전 현업축사의 20%와 폐업축사의 15%가량이 남아있어 악취와 수질 오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달 전북의 인구가 186만 485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저치인 185만 명 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조사 결과 올 들어 전북 인구가 석 달째 계속 줄면서 지난달 인구는 186만 485명으로 186만 명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 인구의 역대 최저치인 2009년 185만 4천여 명보다 불과 5,900여 명밖에 많지 않은 수치여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시급해졌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 캠프 관계자 38살 박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법적 회계 책임자가 아닌데도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모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 비용 8천여만 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회계 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되는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합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친구를 협박해 수백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16살 A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초등학생이던 지난 2013년 9월부터 4년 동안 친구인 B군을 협박해 모두 700여만 원을 뺏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초등학교 친구인 B군에게 하루에 5천 원씩 받아내다 중학생이 된 뒤에는 1만 원씩 올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18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후 한때 동부 내륙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토요일 오전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